민호가 배고파서 칭얼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졌지만 민호의 손을 잡고 주방으로 가서 식탁에 앉혔다. 간단한 반찬으로 민호의 식사를 준비하며 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 민호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니? 네. 그런데 저는 남편과의 문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얘야,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줄게. 조금만 더 참아줘. 어머니,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직접 얘기하자.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제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후 혼자 남아 감정을 정리하며 집안을 돌아다녔다. 그때 현우가 집에 돌아왔다.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고 현우는 집을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 그가 떠나기 전에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궁금해졌다. 오후 늦은 시간, 시어머니가 방문하셨고 함께 온 태호도 보였다. 시어머니는 민호를 사랑스럽게 안아주셨고 우리는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다. 전화를 듣고 내가 좀 더 참아주길 바랄 수 없겠느냐고 태호에게 연락해서 왔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도와줄게. 조금만 더 참아줘. 어머니,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어요. 결정은 제가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태호는 애틋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수님이 이해해 주실 수 없어요? 형님은 정말 너무하셔요. 형수님 같은 분을 괴롭게 하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형수님 같은 분을 평생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그래, 태호의 말도 맞아. 그러니 너도 조금만 참고 견뎌줘. 인생은 이런 일도 겪는 법이니까. 나는 그들의 말에 침묵하며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 시어머니와 태호가 떠난 후 나는 공허함과 피로를 느꼈다. 하루 종일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간단하게 밥과 나물을 비벼 먹었다. 민호는 내 음식을 보며 먹고 싶어 했고 맛이 매웠는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정원을 바라보며 장현우가 돌아올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았다. 배부르긴 했지만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민호는 거실 바닥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잠들었다. 나는 물티슈로 민호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고 안방에 데려다 눕혔다. 어두운 거실에 조명등을 켜고 앉아 현우의 방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보았다.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을 여는 것이 조금 두려웠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우의 모습이 보일 것 같았다. 하루 종일 씻지 않아 불결해 보이는 내 모습을 돌아보았다. 세면장에서 샤워를 마친 후 상쾌한 기분으로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옷을 벗고 샤워기 아래에 서서 물이 흐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분이 좋아졌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기분이 한층 더 좋아졌다. 방에 들어와서 청소를 시작하기로 했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장현우의 방이 정돈되어 있었다. 책꽂이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는 장현우와 함께 찍은 외국 여배우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고 나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 그 여배우와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았다. 장현우와의 기념사진이 보였고 이로 인해
그의 개인적인 취향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청소를 하다가 문득 장현우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현우가 방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나를 보고 반가워했다. 그는 방 안을 살펴보며 누님이 여기 계시네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냥 방 청소를 하려고요. 너무 더러워서요. 아, 그렇군요.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장현우는 방 청소를 돕기 시작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는 최근의 일상과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친밀감을 느꼈다. 장현우는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덕분에 방은 더욱 깔끔해졌다. 청소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소파에 앉아 간단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장현우는 나에게 방 청소를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다음에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서로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유쾌한 대화를 나눴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이제 방은 깨끗해졌고 장현우는 내 도움에 감사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와의 만남이 즐거웠고 다음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장현우의 품에 안기면서 나는 잠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 순간조차 잊으려는 나의 일상은 장현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집안 청소를 끝내고 소파에 앉아 오늘 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고민했다. 전화벨이 울리자 수화기를 들었더니 미영의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안부를 묻고 자신의 친정집 이야기를 쏟아냈다. 특별한 이유로 전화를 한 것은 아니었고 바빠서 찾아오지 못했는데 며칠 후에 방문하겠다고 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미영이가 부탁했던 일, 즉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기억해냈다. 큰 액수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다. 답답한 마음에 어딘가로 나가고 싶었다. 민호를 바라보니 키가 자라서 옷이 작아 보였다. 민호의 옷을 사러 쇼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갈아입고 민호를 안고 차에 올랐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승용차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결혼 초기에 남편과 함께 사용하던 차였다. 먼지를 털어내고 시동을 걸었다. 도로는 혼잡했고 백화점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사람들이 북적이는 영업장으로 들어갔다. 인파 속에서 세장에 갇혔다가 나온 듯한 해방감과 외로움을 느꼈다. 민호의 옷을 몇 벌 사고 로비의 긴 소파에 앉았다. 민호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쉬고 있는데 중년 남자가 옆에 앉았다. 그는 민호를 보며 말을 걸어왔다. 아이가 무척 귀엽네요. 몇 살이에요? 이제 3살이에요. 미인이신데 아이가 엄마를 닮았네요. 아빠를 닮았어요. 남자는 계속해서 말을 걸었고 점점 가까이 앉았다. 내 등 뒤로 손이 다가왔고 나는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평소 같으면 즉시 반응했겠지만 지금은 조용히 있었다. 예전에는 남의 신체 접촉에 민감했지만 현재는 달라진 것 같았다.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시간 있으세요? 남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고 일어섰다. 그의 행동 때문인지 자신에게 화가 났는지 모른다. 나는 민호의 손목을 잡고 식당가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간단히 점심을 먹고 다시 쇼핑을 하러 갔다. 로비에서 남자의 손길을 느꼈던 자리를 떠나면서 자신이 다시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른 층으로 이동했다. 여성 의류 쇼핑몰을 돌아다니면서도 빙긋이 웃었다. 여성들이 신체적 접촉을 문제 삼으면서도 의류는 점점 더 노출이 심해진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민호가 다리 아프다고 해서 등을 대고 백화점 내의 영화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린이 만화 영화 입장권을 구입하고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영화가 끝나고 어두워진 하늘을 보며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민호는 졸고 있었고 횡단보도 앞에서 장현우를 만났다. 그와 함께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그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다.